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성대학교 군사학과장 김선회 교수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할게요. 저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고, 학교는 논산에 있는 건양고등학교,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성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방경영학을 수료했습니다. 경력은 여러분 특전사 알고 있죠? 특수부대 중에 7공수 특전여단에서 중대장을 시작으로 해서 군생활을 시작으로 했고, 부산에 있는 53보병사단에서 유격대장 참모생활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대학교에서 또 특전사 국제평화지원단 파병을 전담으로 하는 부대입니다. 해외 파병부대 거기에 작전과장을 하고 또 장교가 돼서 소위 대위가 돼서 교육받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교육학교라고 그러는데 육군보병학교에서 교관생활, 선생님입니다. 그런 생활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육군교육사령부 대전에 있는 육군교육사령부에서 미래 무기체계, 부대 훈련 이런 것을 담당하는 실험장교를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약 25년간 군생활을 했죠. 군생활 전역 후에는 2015년부터 여기 신성대학교 군사학과에서 전임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학교에 인성교육관 기숙사입니다. 약 1026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4000명 중에 한 4분의 1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인성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보시는 바와 같고 상담관리 심의사, 진로지도사 이런 자격증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오게 되면 진로나 상담을 통해서 간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군 간부가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우리 신성대학교 군사학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순서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군 간부가 되는 길부터 결론 순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군 간부가 되는 길. 군 간부라 하면 장교, 부사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장교나 부사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각 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중점은 육군 및 해병대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성대학교 군사학과는 육군본부, 해병대사령부와 학교와 군이 협약을 맺은 그런 학과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맞은 학과예요. 그래서 지금 15년 됐고 여기에 있는 사진들은 우리 학과 졸업생들이 각 군에 가서 이렇게 임관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고 또 훈련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장교로 가면 삼사관학교에 가서 장교로 임관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사진은 여기 있는 사진은 육군 부사관 최우수상에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 포스타 별 4개짜리 개인 표창을 받은 학생이에요. 우리 학과 학생입니다. 또 해병대 부사관, 해군 부사관, 공군 부사관, 육군 특전 부사관, 특전사 알고 있죠? 이렇게 주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자, 간부 얘기를 간단히 글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간부란 뭐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전사 등에서 조직의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간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교장 선생님 또는 각 부서에 담당하시는 부서의 장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 아니면 진로 부장 선생님들 이렇게 3학년 대표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 바로 이제 간부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간부라 하고 여러분도 만약에 군대에 가게 되면 조직의 어떤 간부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군대 계급 구조 잘 모르죠 여러분? 군대 계급은 장군으로부터 병사, 용사라고 하는데 병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장교, 장군, 영관장교, 유관장교 이런 사람들을 바로 장교라고 하고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런 사람들을 부사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맨 마지막에 계급장들을 많이 봤죠? 2등병, 1등병, 상등병, 병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짝대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장군은 별,
별은 군에서 모든 경륜을 일으키는 완벽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계급이 있고, 영관장교는 이게 바로 이제 대나무 잎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다음에 나올 위관장교의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나무 잎이 이렇게 핀 거예요. 그래서 소령, 중령, 대령인데 대나무는 사계절 푸르죠. 그리고 굳건한 기상, 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위관장교는 아까 얘기했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거죠. 굳건한 의지를 상징하고 소위, 중위, 대위로 돼 있고 여기 있는 금색깔, 황금색 소위는 바로 준이라고 합니다. 준위, 준위, 위관장교에 준한다. 그래서 이분들은 준위로 인간해서 준위로 전역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계급 진급이 없습니다. 자, 부사관, 하사, 중사, 상사, 여기에 또 별이 있죠. 원사. 그래서 굳건한 기초 위에 자라는 나뭇가지 형상을 표현했고, 장교와 병을 다 그 중간에서 잘 부대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교가 되거나 부사관이 되는 걸 원할 텐데, 장교가 되는 방법은 4년제 대학을 무조건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관학교라든지 ROTC,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학군장교 또는 육군 3사관학교 이런 데서 4년의 과정을 마쳐야 장교로 장교를 임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 같은 경우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병대도 해군사관학교를 갑니다. 또 4년제 대학에 설치된 ROTC 여중에 입학 후에 지원을 해서 학군장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군사학과에 와서 2년을 마치고 3학년으로 편입해서 육군 3사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해서 졸업 후에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학교는 부사관도 가고 장교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기타 이제 학사사관, 전문사관, 기술행정, 통역, 변역준사관, 항공준사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부사관이 되는 법,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장기 선발, 대학 졸업증이 필요합니다. 진급하려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육군은 남군 부사관, 여군 부사관, 뭐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군장학생, 전문하사, 특전부사관 이렇게 있고, 해병대는 남군, 여군, 민간 부사관, 장기복무할 수 있는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부사관 학군단, ROTC라는 게 있어요. 여주대학교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지금 확장을 시키려고 있지만 별로 효과가 안 좋아서 안 좋다기보다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확장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군장학생 전문하사가 있습니다. 자, 군 간부가 되는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군 국가 공무원입니다. 군 간부가 되면 국가 공무원이 되는 거고, 또 20년 이상 군생활 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 이렇게가 간부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장교는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장군 이렇게 있죠. 그래서 7급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소위로 가면. 또 여러분들이 하사로,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하사로 부사관을 임관하게 되면 9급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무원이 되기 되게 힘든 거 알고 있죠? 공시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19년도에 7급, 여기 있는 7급 공무원인 국가공무원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 행정 업무를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55대 1 정도. 기술직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기술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이 23.5대 1 정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소위로 가기는 이거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또 하사로 가는 건 또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군 간부가 되는 게 바로 공무원이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 간부 중에 우리 학교 와서 우리 신성대학교 군사학과에 오게 되면 부사관 또는 군 3사관학교에 가서 군 장교 생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이제 부사관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런 부사관인데, 부사관 인생 설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뭐 고등학생 정도 또는 중학생 일부 있는 학생들일 텐데 20살 정도 이렇게 대학에 들어오죠. 20살 정도 들어오면 21살 또는 22살에 부사관이 되면 1년, 여기 나이 21살에 우리가 30년 정도 하면 51살 정도 되겠죠.
35년 이상 하면 56살. 근데 이제 부사관은 원사가 55세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준사관은 아까 준이는 56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장교는 뭐 53세 또는 장군 달면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사, 상사, 원사로 진급하는 나이는 25살, 35살, 45살 정도 되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야 되죠. 또 자녀도 출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약 20년 정도 되면, 자녀 출산도 해서 초등학교도 다니고, 또 30년 정도 오면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겠죠. 이런 걸 볼 때 군인들 연봉이, 봉급이 좀 별로 안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초기에는 안 높아요. 하사는 약 2,200만 원 연봉, 소위는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죠. 교직 공무원,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은 3,000에서 4,000 정도. 자, 이거 보면 하사보다 높죠. 그러나 여기 원사 정도 가면 6,700만 원 정도 되고, 비슷하죠. 일반 교직 공무원하고 일반 기업과. 그러나 가장 큰 거는 여기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은 저녁 시 지급하는데, 원사로 전역하면 약 월 310만 원을 받아요. 내가 전역하고 아무런 일을 안 해도 310만 원을 내가 죽을 때까지 주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내가 또 죽잖아. 그러면 내 배우자, 내 가족, 와이프한테, 또는 여학생은 내 남편한테 약 60%, 내가 받던 돈의 60%를 평생 또 지급해줘. 좋은 제도죠. 그러나 여기 교직 공무원은 연금은 65세부터 지급을 해요. 그리고 30년 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약 26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20 몇 살에 하면 30년 하면 50 몇 살 되겠죠. 그럼 65세까지 10년 동안 아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나 군인은 전역과 동시에 20년 이상만 되면 바로 연금이 나와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러나 일반 기업에 가면 여기는 좀 높다 치더라도 연금이란 개념이 없어요. 국민연금밖에 없죠.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설계하고 나면 군이 굉장히 좋구나 이런 느낌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간부 선발하는 시험이에요. 시험은 육군, 해병대, 공군, 해군, 특전사, 3사관학교, 우리 학교에서 다 가는 그런 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군장학생, 장기복무, 일반 남녀 부사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여기는 3, 4생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을 보고, 뭐 1차 합격자 발표 후에 면접, 실기, 신체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발표가 되면 군대 입대해서 교육을 받고 하사 또는 소위로 이렇게 인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쭉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알고 이렇게 시험을 보면 되겠죠. 자, 이 시험에 보면 또 뭐 여러분 시험하면 로이로제도 걸리고 힘들어 하긴 하는데, 시험은 어떤 과정이든 시험이 있죠. 공무원이 되는 것도 시험이 있고, 대학에 오는 것도 시험이 있고, 뭐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시험이 있고, 마찬가지 군 간부가 되는 것도 공무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 2, 3교시에서 지적 능력 평가, 또 상황 판단, 국사, 한국사요, 직무 성격 검사, 인성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성적을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능력과의 표면 보면 우리 주사위 같은 거 이렇게 풀어놓으면, 펼쳐놓으면 공간 능력을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상자 같은 걸 쭉 쌓아놓으면 그런 공간 능력, 그 다음에 지각 속도, 어떤 그림이나 글씨를 보고 빨리 판단하는 거, 잘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자, 언어 논리는 한국어예요. 국어. 자료 해석은 수리 자료 해석이라고 수학. 근데 수학 여러분 뭐 고등학교 배우는 그런 어려운 수학이 아니고 뭐 중학교 3학년 이하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시험을 보고, 상황 판단이라는 것은 군 간부가 되면 전시나 전투, 싸움에 있어 북한군하고 싸움에 있어서 상황을 잘 판단해서 빨리 평가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 판단을 잘해야 나도 살고 부하도 살리고 할 텐데, 그런 상황 판단을 잘 못했을 시에는 나도 죽고 부하도 죽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판단을 잘 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 판단 검사를 합니다. 또 한국사,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 성격 검사로 해서 내가 이런 군의 업무를 하기에 잘 적정을 한가, 또 인성검사,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검사를 다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여기는 과목별 몇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과목들은
여기 잘 보세요. 언어, 지각 속도, 언어 논리, 공간 능력, 자료 해석, 한국사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인성 검사도 있고. 자, 이런 내용들을 잘 봐주세요. 다 뒤에 설명을 또 할게요. 또 간부 선발 과목 중에 보면 잠재 역량, 또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 컴퓨터 관련 ITQ 자격증, 뭐 한자 자격증, 영어 외국어 자격증, 무도, 태권도 등 자격증, 리더십, 기타 자격증, 학과학, 우리 군사학과의 과대표라든지 고등학교에서 학회장이라든지 어떤 대표를 좀 했다든지 그러면 가산점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자, 얼마 되지는 않죠? 그런데 군사학과 학생이면 가산점을 이렇게 많이 줍니다. 군사학 전공학과는 5점을 7점이나 줘요. 7점. 여기 뭐 군사학이 아닌 하면 1점을 주죠. 뭐 여기 벌써 6점이나 차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군사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가산점을 받고 군대에 가기 때문에 군 간부로 가기, 군 공무원이 되기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한 공무원이 돼서 차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군생활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 연금도 받고 그걸 장기가 된다고요. 장기 선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간부가 되는 게 장기 선발이에요. 또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런 계급이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대학 졸업증, 학위, 이걸 학위라고 해요. 대학 졸업장을.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으면 장기나 진급할 때 어려워요. 자, 이건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다음 장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보도자료 어디서 발표한 거예요? 국방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언제? 2017년 7월 3일 날. 자,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는 우대정책 강화를 추진해서 어떤 거냐? 그동안 부사관이 학위에 가산점을 안 줬는데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부사관 직위 관련 학점, 학위 취득자, 자, 군사학과를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장기 복무 또는 진급 심사 시에 우대 가산점, 또 가산점을 준다는 거야. 좋죠? 그래서 앞으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렇게 군 간부를 가면 진급이나 장기에 좀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군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학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갈 수 있는 부사관도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자, 또 여러분들이 군 간부가 되려면 체력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체력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체력인증센터에 국민체력 100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체격, 나의 체격이 어떤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신장, 키가 얼마냐, 체중, 몸무게가 얼마냐, 체질형 지수, 신장 대비 체중의 어떤 비율이 어떠느냐, 또 신체 구성, 체지방률이 어떠냐 이런 걸 평가를 합니다. 등급이 낮으면 군대 못 가겠죠, 그죠? 체력 측정, 건강 체력 항목 4개, 여기 근력, 근지구력, 심폐주기력, 유연성, 그 다음에 운동 체력 항목 2개, 민첩성, 훈발력.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악력, 이게 손으로 잡고 버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교차 윗몸 일으키기,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하는 방법, 윗몸을 일으키는 방법, 또 왕복 오래 달리기,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 왕복 달리기. 요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번 해야 돼요. 제자리 멀리 뛰기, 뭐 이런 걸 측정을 해서 급수를 1, 2, 3급 또는 급 외 등급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급을 받아야 군 간부가 될 때 가산점을 또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건데 우리 신성대학교 군사학과 입학 시에 체력 측정을 또 합니다. 이때는 2개 저희 종목을 하는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랍니다. 여기 보면 기차 윗몸 일으키기 있죠?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팔굽혀펴기는 기본적으로 악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력이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군사학과에 오게 되면 1.5km 달리기 뭐 이런 것도 측정돼요. 실제 군대에 가면 매년 4월 달에서 5월 달에 여기 있는 2가지 종목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또 3km 달리기를 매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에서 많이 준비하면 군 간부가 되기도 쉽고 또 군 간부가 돼서도 체력 측정 매년 할 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뭐 군 실제 현역 간부들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하사 계급장, 여기 중사 계급장 있죠. 여기는 소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흑백으로 하니까 더 멋있죠. 여러분들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사학과 학생들은 80% 이상이 군 간부로 가고 있고
일반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서 약 8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명이 들어오면 8명 이상이 취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군 간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꼭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활기찬 그런 청소년 시절을 잘 보내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